유심칩을 뺐다는 거는 무언가 은밀한 행동을 하기 위함인데 유심칩을 바꿔 낄 때 옮겨가지 않는 게 있어요. 통화 기록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뭐 형사재판 경험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러한 기록이 깨끗하게 이전 기계에 남지 않도록 이제 자기가 확신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바꾼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법을 제멋대로 잘못 적용하는 판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내란 재판을 맡기고 있는 이 모순과 괴리와 아이러니, 그동안에 지금 정리할 시간을 너무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도 보면요,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 나왔다가 사법개혁안 얘기 나왔다가 또 조이대 얘기 나왔다가 또 이제 다시 지기현 얘기 나왔거든요. 전선을 이렇게 넓히면 안 되고 지기현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이거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지기현에 대해서 당장 탄핵 소추를 해야 됩니다. 지기현 얘기해 봅시다. 지기현이가요,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윤석열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자 아주 수상한 일이 많아요. 특히 결정적인 대목에서 휴대폰을 2번이나 바꿨어요. 뭘까요? 오늘 또 마침 휴대폰 전문가 나오셨어요. 한번 좀 제대로 따져볼 수 있겠는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한 의혹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또 나왔죠. 지기현 휴대폰 교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2025년 2월 4일 날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가니까 이날 갑자기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6년 만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다시 휴대폰을 한번 교체합니다. 5월 16일은 이틀 전인 5월 14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기현의 슬접대 의혹이 폭로가 된 날입니다. 자, 2월 4일 날 6년 만에 교체한 게 갤럭시 25, S25. 공기계가 184만 원. 제일 좋은 기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6년 만에 S10에서 S25 뭐 오래 썼으니까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월 16일 날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교체한 것은 중국산 휴대폰으로 49만 9,400원입니다. 좋은 휴대폰 오래 썼으니까 한 번 교체할 수 있다 치지만 그 다음에 왜 3개월 만에 급하게 하니까 좋은 휴대폰 못 교체했겠죠. 이렇게 가격 싼 거 당장 급하게,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집에 S25 이거 비싸서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기현이 휴대전화를 2번 바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6년 동안 안 바꾸던 휴대전화를 하필이면 윤석열이 구속 취소 신청한 날 갑자기 바꿨어요. 그 바꾼 시기도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자, 교체 이력을 한번 볼까요? 오후 2월 4일 날 오후 3시 25분에 새로운 기계를 일단 받아요. 그랬다가 몇 분 지나서 6분 만이죠. 다시 기존 기계로 바꿉니다. 이거는 뭘까요? 심을 교체한 걸까요? 그리고 새벽 5시에 또 새로운 기계로 바꿉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바꾸는데 그때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합니다. 4시 2분에 새로운 기계에다가 정보를 넣었다가 5분 뒤에 또 기존 기계로 가요. 그랬다가 또 새벽 5시에 하는데 이제는 주로 새벽 5시에 무슨 짓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자, 김민대 행정관님.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휴대전화를 왜 바꿨을지는 수사하면 나오겠지만 맨 처음에 휴대전화를 사가지고 바꾸면 바꾸는 거지 5분 뒤에 또 다시 옛날 기계로 갔다가 다시 또 새 기계로 가고 이거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일단 지금 김용민 의원이 발언한 거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건 새 기계를 사서요. 유심칩을 왔다 갔다 한 게 핵심이에요. 네.
유심칩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면 그 핵심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새 기계를 사도 옛날처럼 선 안 꽂고 휴대폰끼리 딱 옆에 갖다 놓으면은 데이터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백업이 되잖아요. 연락처나. 예. 유심칩을 뺄 별로 계기가 없어요. 그 유심칩이 그렇잖아요. 유심칩 한번 통신사 개통할 때 외에는 사실 그 대리점에서 다 유심칩 껴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한번 껐다 켜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심칩을 별로 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유심칩을 뺐다는 거는 무언가 은밀한 행동을 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이제 유심칩 안의 정보 때문이에요. 유심칩 안에는 무슨 정보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개인 식별 정보가 들어가고요. 예. 이 개인 식별 정보는 뭐 예를 들어 김빈이 SK 휴대폰에 뭐 1, 2, 3, 4, 5, 6, 7, 8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사 정보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전화번호부가 들어가요. 근데 유심칩을 바꿔 낄 때 옮겨가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통화 기록입니다. 유심칩을 바꿔 꼈다는 거는 이건 추정입니다. 조사하면 다 나올 겁니다.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요. 새 기계로 바꿨어요. 근데 일단 개통을 해서 휴대폰이 대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통을 했어요. 근데 다시 유심칩을 꺼내서 이전 전화에 넣었다는 거는 그 전화로 통화할 누군가가 있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 전화로 통화할 누군가와 실컷 통화를 하고 뭐 말 맞추고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새 기기에다가 유심칩을 옮겨 낀 거죠. 그런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기현 판사가 뭐 형사재판 경험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러한 기록이 깨끗하게 이전 기계에 남지 않도록 이제 자기가 확신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바꾼 것 같습니다. 그 행태를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바꿀 맞습니다. 때도. 맞습니다. 새벽 5시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일찍 제가 일어나서 그런가? 시간을 보면은 그냥 그 5월 16일 4시 2분에 개통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새 기계에 유심칩이 들어갔겠죠. 근데 딱 이제 뭐 대리점에 나오자마자 또는 뭐 어쨌든 밖에 나서자마자 5분 후에 16시 7분에 유심칩을 이전 기계 S25 울트라에다가 다시 옮겨 낀단 예.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 통화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됐겠죠. 뭐 문자가 됐을 수도 있고, 근데 문자보다 아마 전화로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이제 보여지고, 그런데 새벽 5시 19분에 이제 다시 화웨이 새로 산 새 기계에 샤오미 거. 넣었다는 거는 그 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나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새 전화를 그냥 깨끗하게 갖고 있으려고 한 그런 행동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조사하면 이거는 다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바꿀 때는 중국산 샤오미 걸로 바꿨잖아요. 네네. 혹시 그건 뭐 더 보안성이 강하다거나 뭐 그런 제품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휴대폰은 대부분 포렌식하고 하면 정보가 다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유심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본 정보만, 그러니까 개인 정보, 통신장 정보, 전화번호만 되어 있는 거고, 대부분 휴대폰에 모든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휴대폰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휴대폰을 없애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통화 기록이 이제 A 휴대폰 6년간 썼던 그 휴대폰에는 통화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S25 울트라로 바꿨어요. B 휴대폰으로. 근데 B 휴대폰으로도 내가 모르겠어요. 혹시 모를 전화가 걸려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 내가 통화를 이 전화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겠다 하고선 다시 바꾼 거죠. 바꾸고 나서 다시 그 전화를 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이전 전화로 야, 앞으로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마 라든지, 아니면은 너 만약에 혹시 조사 들어오면 이렇게 해라고 한다든지, 이런 추정입니다만 이러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거죠.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을 한 거지요. 휴대전화를 바꾸는데. 자, 첫 번째 이상한 점. 언제 바꿨느냐는 그 시점 아닙니까? 바로 구속 취소 신청한 그날입니다. 뭔가 전화 받았겠죠. 야,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바꾸는데, 바꾸면 그만이지. 바꿨다가 5분 뒤에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새벽 5시에 이 짓을
두 번이나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증거인멸 시도라고 안 보면 그놈이 이상한 놈 아닙니까, 신영규 대표님? 아니 저게 이제 보통 범죄 혐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휴대폰을 바꾸는 것이고 본인이 그동안에 썼던 이 디지털 증거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노력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저렇게 의심스러운 시기에 핸드폰도 안 바꾸던 사람이 집중해서 여러 번 바꿨다. 이거 증거인멸로 보지 그럼 이걸 뭘로 어떤 의도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는 또 주로 새벽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밤새서 자기 증거 인멸하느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판에 집중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더 의심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부정과 불법과 위법이 거기 재판에 개입된 거 아니냐 어떤 유착 의혹 이런 것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기현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보여줄 거 저는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휴대폰 교체 건은 증거 인멸면에서 이제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 그러니까 불을 눈으로 본 것이지 그동안에 지기현이 보여준 거 보십시오.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서 어떤 대한민국의 법조인도 그런 식으로 판단 안 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유리한 결정을 해줬고요. 동시에 윤석열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 지연도 문제지만은 특혜 뭐 예를 들면 영상 촬영을 초반에 허락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걸석 재판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윤석열에 대한 구인 절차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지기현이 보여줬던 사법을 도구화해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은 이미 우리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해서 사법부에 인사조치를 하게 한다. 근데 이것도 지금 가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회가 나서서 지기현에 대해서는 탄핵을 저는 이번 주 아니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그 직무 정지에는 권한은 국회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서 우리가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전 지기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사를 물을 필요 없이 국회가 저는 법과 원칙대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뭐 법원에서도 감찰 결과 내놓으면서 뭐 공수처 수사 또 지켜본다 그러잖아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지켜보고 정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기현의 룸살롱 의원까지 갈 것도 없이 이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본인의 모종의 그런 여러 가지 유착의 의혹들을 지우려고 했던 이 흔적들은 저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기현을 탄핵할 수 있죠. 탄핵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파면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탄핵해놓고 그 탄핵 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지기현 범죄 사실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면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탄핵 심판할 당시에 그걸 확보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이제 6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게 되어 예.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사 결과가 나온다거나 한다면 충분히 제출할 수 그럼 되는 있습니다.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일단 탄핵을 시키는 건 매우 근데 이제 필요할 행위 것 자체는 같아서. 과거의 행위죠. 예. 그러니까 지기현을 탄핵을 소추할 당시까지의 누적됐던 위법 사항과 위헌 위법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증거를 보강하는 거는 탄핵 심리가 종결되는 그날까지 다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증거 보강하면 당연하죠. 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는데도 아무 조치도 못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멀뚱히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다? 그 나중에 가서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 증거인멸 정황까지 나왔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은 전 이거 바로잡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네. 누가 봐도 증거인멸 시도 아닙니까? 이걸 수상쩍게 짝이 없죠. 사실 원래 방점은 이제 술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는 아마 두 번째 이 휴대전화 교체는 본인을 향한 술자리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뒤였으니까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처음 휴대전화 교체는 6년 동안 쓰던 걸 갑자기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속 취소에 청구가 들어간 날과 딱 중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당연하지만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 취소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날벼락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법리에 맞지 않거든요. 법리에 맞지 않는 게 제 의견입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일선 검사들이 어떡합니까? 이거 시간으로 앞으로 할까요? 대검에서 딱 지침을 줍니다. 아니 윤석열을 뺀 나머지는 원래 하던 대로 해라. 법리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이례적인 판단을 한 게 휴대전화 교체와는 어떻게 맞물리는 것인지 물음표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재판을 맡았을 때 결과 여하를 떠나서 국민들이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게 나오면 진영에 따라서 또 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해명이 법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요거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탄핵 심판은요, 처벌이 아니에요. 그건 징계입니다. 징계인데 법과는 신분이 독립되어 이렇게 보장돼 있기 때문에 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탄핵을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사법의 독립을 운운하면서 아니, 법관의 재판에 개입하는 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헌법에 법관도 탄핵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법관의 탄핵 대상으로 돼 있으면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직무상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탄핵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직무가 뭡니까? 직무가 재판인 거예요.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도덕성과 여러 가지 뭐 룸살롱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부에 이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지기현의 그 재판 있잖아요. 3월 7일에 나왔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대한민국 법조인 길 가다가 한번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도 윤석열만 맞춤형 원포인트로 꺼내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날로 다 돌아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재판을 한 자에게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지금 맡기고 있고,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나오고 휴대폰을 3-4차례 바꿨는데도 우리는 아무 조치도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김빈 행정관님, 지금 만약에 지기현 전화를 압수수색을 했다. 네. 그러면은 포렌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 네. 그러니까 뭐 근데 바꿨는데도? 실물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예. 근데 저는 아까 그 변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징계, 당연히 탄핵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재판을 맡기겠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공수처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수처 수사에서 반드시 이 휴대폰 그러니까 전체 3개를 다 압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제보를 받은 것들이 이제 판사 출신 분이 계신데, 그 지기현 판사가 원래 조금 특이한, 약간 뭐 좋은 말로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속칭 얘기하면 약간 도라이기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예로 뭐 예를 들어 무슨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활발한 활동 중에 룸살롱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뭐 실례로 굉장히 활발해서 뭐 정말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뭐 그거와 친해지기 위한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버하는 그러한 노력까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들 궁금해했잖아요. 아니,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왜 저렇게 했지? 왜 자기의 그러니까 거의 목숨을 거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판사 목숨을 윤석열한테 걸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 그 이면에 휴대폰을 파보면 그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저는 그 이유는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현우 구치소장의 이상 행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자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예.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들은 탄핵의 기각에 베팅을 한 거예요. 아니, 베팅해서 만약에 윤석열이 돌아왔으면 지기현이는 그 다음에 대법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기는 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에 생각만 그렇게 한 것도 괘씸하지만 행동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실제로 3월 7일에 지기현의 말도 안 되는 구속취소 이런 결정과 심우정의 즉시하고 포기, 그걸로 실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럼 그 결과물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마당에 전 지기현이의 그 동기는 차고도 넘친다고 보고요. 수사가 엄정하게 필요한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전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유효적인 실효적인 조치는 지기현 탄핵으로 재판에 손띄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수습을 해 들어가야죠. 네, 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거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입신양명 요것만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대법원장 되고 싶어서 뭐 되고 싶어서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리스키한 걸 건다? 저는 그 이면에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숨겨야 할 것들이 있다. 숨기고 보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죠. 휴대폰 교체가. 그렇죠. 아니요. 윤석열에게 자기 그 판사의 이러한 그 운명을 베팅하는 것 자체가 캐비넷 같은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자기의 캐비넷. 그렇죠. 뭔가가 걸려 있는. 자기가 검찰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걸릴 만한 것들이 감춰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정도가 볼수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다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입신양명. 윤석열 쪽에서 풀어놓은 뭐 이제 뭐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맞습니다. 뭐 이런 데서 정보해가지고 너 이거 저기 안 하면은 너- 바로 이거야. 우리가 흔히
그 캐비넷이라고 영화에서 가족을 인질로 잡고 그냥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은 거 하나. 그다음에 또는 뭐 조이대도 한 편이니까 조이대하고 통화해가지고 야 이것만 잘 처리하면 너는 뭐 바로 대법관 따는 당상이야 이렇게 했을 가능성. 네,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이 그렇죠. 이렇게 딱 베팅을 하고 국민은 공분을 얼마나 샀어요. 이거는 대국민적인 사안. 우리 행정관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동기인데 그것도 우리가 알아는 봐야 되는데 지금 더 중요한 건 어떤 동기가 됐든지 간에 이상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했죠.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명징하고 직위원 자체가 증거예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내란 종식과 내란 진압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더 이상의 자정 권한은 다 줬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는 없고요. 전 이쯤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이걸 수습하고 진압해 나갈 것이냐. 그럼 저는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전 지금은 직위원에 대해서는 빠르게 신변을 조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선행적으로.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 전 지금 탄핵 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직위원은. 일단 지금 직위원이 걸려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윤석열한테 약점이 잡혔을까 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드러나고 있는 것은 룸사롱 접대건이죠. 이걸 대법원이 윤리감사관실에 넘겼는데 5달이 되도록 뭐 끄집어내지를 못했어요.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말로는 그러면 우리가 뭐 발표하면은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감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민간인들 막 7명 가운데 6명이나 참여했으니까 믿어주겠지 했는데 감사위가 뭐 우리도 뭐 모르겠어요. 그럼 공수처가 수사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동안에 시간은 흘러 가는 거죠. 시간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머리 굴림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 이 양반이 처음 이걸 제보를 했다고 자기가 밝혔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 5월 직위원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첫째,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대상 법관 직위원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18시경 여의도 모 식당에서 저는 제보자와 만났습니다. 제보자와 직위원이 윤석열 석방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직위원과의 사적 관계를 이야기하며 직위원과 해당 룸살롱인 그레이스에서 최소 7회 갔으며 그 외에도 10여 차례 이상을 현재는 폐업한 다른 룸살롱에 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늘 제보자 본인이 지불했으며 직위원과 함께 수차례 골프도 쳤음을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저는 2025년 9월 10일과 9월 19일 2회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의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위원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 조사 등 실질 조사는 본인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과연 저 제보자를 상대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장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술 접대는 없었다고 대법원에서 설명을 하면서 내건 근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직위원 판사가 안 갔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사진이 나오니까 안 갔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주 또 이례적으로 본인 신상 발언을 재판정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나는 뭐 소주에
뭐 소주란 표현 썼는지 모르지만 삼겹살이란 표현은 삼겹살에 분명히 소주. 예, 네. 그렇게 썼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 접대가 아니라고 한 근거 중에 하나는 거기가 여성 종업원들이 나오는 술집은 맞지만 그곳을 갔을 때는 커다란 내부에 홀이 있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여성 종업원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인지가 없었고 실제로 술을 한두 잔 먹고 귀가할 때까지는 접객원이 있지 않았다. 옆에 동석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지금 제보를 했다는 사람 말에 따르면 그 해당 술집을 여러 차례 갔다라고 이제 진술을 제보를 받았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법원이 정확하게 점검을 했는지는 좀 의문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법을 제멋대로 잘못 적용하는 판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내란 재판을 맡기고 있는 이 모순과 괴리와 아이러니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게요. 제가 이거 마음이 다급해서 그럽니다. 그동안에 지금 정리할 시간을 너무 많이 줬거든요. 근데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더 이상 사법부는 자정할 마음이 없구나. 저 지기현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조만간 다 가려질 건데 지기현의 말에 대법원은 운명을 걸었구나. 우린 이렇게 판단하고 국회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동안에도 보면요. 내란특별재판부 얘기 나왔다가 사법개혁안 얘기 나왔다가 또 조희대 얘기 나왔다가 또 이제 다시 지기현 얘기 나왔거든요. 전선을 이렇게 넓히면 안 되고 지기현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이거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끝을 봐야 되냐? 지기현이 지금 너무 중요한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제보자의 말씀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른 중요한 것들 제가 중요도를 없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지기현에 대해서 예. 당장 탄핵 소추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끊어내야 될 건 많지요.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 근데 지기현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짓을 하고도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라고 마음먹는 것 말이 안 되지만 왜 앉아 있습니까? 바로 조희대 때문 아닙니까? 조희대가 뒤에서 든든하게 뒷배를 받쳐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자기들이 칼자루 쥐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 법관들은. 저는 그게 더 이번에 괘씸한 겁니다. 내란 종식도 내란 종식이지만 또 검찰 해체도 해체지만 정말 그동안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좌지우지했다고 생각하는 판사 검사들 맞습니다. 이자들을 정말 새롭게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